자, 당금질 복습 테스트 소방학개론 6회차입니다. 6주차죠? 예, 6주차라고 6회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연소 생성물부터 연소의 끝까지, 그러니까 폭발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갈까요? 간단하게 갈게요. 1번 문제의 핵심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나 기름면 위에 이런 말 있죠? 예, 기름면 위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유입 방폭 구조구나.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스템 내에서 어떤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반응 속도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한다. 지수 함수,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밑줄 거면 안 되겠다.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급상승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는 반응 용기에서 온도 압력이 급격히 이상 상승이 되어서 반응이 과격화 일어난다. 보통 이거 제가 이제 화학, 뭐 석유화학 공장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심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반응 폭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반응 폭주라서 별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 메커니즘, 굉장히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일어나는데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떨어뜨려서 천천히 반응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반응 제어를 하지 못하면 반응 폭주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3번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저기 파열이 일어나고 화학적 폭발인 블랩이라 볼 수 있겠죠. 예. 자, 4번은 고체와 액체의 급격한 상태 변화로 일어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고체, 액체 얘기했으니까 응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은 물리적 폭발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물리적 폭발이라는 게 대부분 응상 폭발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리적 폭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물리적이라는 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될 거고요. 물론 여기서 응상폭발이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자체가 고체와 액체가 반응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폭발과 응상 폭발을 완벽하게 구분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어떤 단서, 즉 어떤 물질은 무슨 폭발이냐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자, 마찬가지로 5번에도요. 대량의 가연성 증기가스의 유출 때문에 체류하다가 나타났으니까 얘는 증기운이겠죠? 예, 증기운 폭발입니다. 자, 6번은 이제 분진이 폭발하니까 얘 역시 폭발 농도 이상으로 있을 때 뭐 이건 하한계라 보시면 됩니다. 하한계 이상으로 있을 때 그럼 결국에는 분진 폭발이 될 거고요. 7번은 기상폭발 중에서도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서 발생한다. 그렇으니까 결국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유출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가스 폭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 폭발. 8번을 또 넘어가 보죠. 가스 폭발은 우리가 혼합 가스 폭발이라 하셔도 괜찮고요. 좋습니다. 자, 8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증기 폭발, 수증기 폭발, 보일러 폭발은 물리적 폭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응상 폭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답지에는 아마 이게 물리적 폭발로 되어져 있을 텐데 이걸 응상 폭발로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에서 응상이 아닌 게 없다는 얘기죠. 물리적 폭발이기도 하고. 자, 9번에 폭격 유도거리는 어떨수록 짧을수록 더욱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자, 10번에는 느린 폭발이니까 폭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이제 앞에 있는 거 복습이네요. 시아노스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 고분자인데 고문자로 돼 있고. 자, 고분자 물질로 바뀔 때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중합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중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황파라핀, 나프탈린, 요오드 대표적으로 고체 중에서 증발연소하는 것이고요. 확산연소는 예혼합연소에 비해서 얘랑 비해서 얘를 물어보죠. 그러면 온도가 낮고 연소실의 연소 효율이 낮고 작고 뭐 낮고 작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리프팅의 위험은 있지만은 역화의 위험은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요.
자, 16번에요. 이번에는 표면에 불꽃이 없어서, 표면에 불꽃이 없어요. 무염연소고요. 산소와 결합한 연소이고, 자결연소, 무염소. 이 말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라 할까요? 예. 표면 연소로 합시다. 알겠죠? 다른 표현은 다 나왔으니까. 물의 증발염률은 539 되겠고요. 단수 남기니까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자, 18번 3m 정도가 되고요. 3m 정도면은 우리가 0.5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넘어가셔도 되겠죠? 자, 불화수소를 얘기하겠습니다. 불화수소 이건 답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20번 같은 젓갈색의 핵심이 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고 질소니까 이산화질소 NO2라고만 적어 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일산화탄소, 예, 그 뭐, 일산화탄소, 완전 연소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되니까 X. 아래쪽은 생존구역 진입구역이고 위쪽은 배연구역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체 물질 내부에서는 대류가 발생할 수가 없죠. 예, 내부에서는 전도만 발생하고요. 기체 분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적입니다. 왜?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고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분자 사이에 그러는 고체나 액체 매우 말다 좋습니다. 자결연소 중에서 훈소와 표면연소를 구분을 하려면은 표면연소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고요. 훈소는 연기가 발생합니다. 표면연소가 훈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네들은 가연물의 성질 때문에 가연물이 가스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연소고요. 훈소 같은 경우에는 가연물보다는 무엇이 더 영향을 많이 받냐면 환경 조건이 부족해서 불꽃이 발생하지 못한다. 즉 연소, 3요소, 4요소가 다 관여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X입니다. 서로 자리가 바뀌어 있죠. 자, 이번에는 나와 있는 26번이요. 뭐 요거는 제가 뭐 특별히 안 해도 되겠는데요. 예. 열분에 의해서 가스도 나오고 산소도 나와서 외부 산소 공급 없이 가능한 거니까. 자, 폭갱은 충격파에 파면 온도, 압력, 밀도 매번 나오는 용어고 불연속 좋습니다. 폭갱 유도글이 내부 압력이 높고 점화 에너지 크고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집니다. 특히나 이 아이들이 좀 더 또 이런 얘기 있죠. 점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외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열을 많이 주면은 더욱더 짧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리적 폭발은 화염이 발생하지 않죠. 예, 화학적 폭발은 발생하고요. 화학적 폭발의 종류, 산화폭발, 산소가 결합하는 혼합가스 폭발, 분진, 분무 다 있습니다. 자, 분해폭발, 중화폭발, 촉매가 있는데 이놈 안 됩니다. 증기폭발은 뭐예요? 물리적 폭발입니다. 그래서 X 31번. 자, 기상폭발과 응상폭발, 그쵸? 상태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과 화학적을 분류할 때는 폭발 원인 또는 이 정도로 하죠. 예. 분무 폭발은 기상 폭발로 분류를 합니다. 분무 상태에서 부유하다가 점원해서 좋습니다. 탄산칼슘이고요. 생석회는 분진, 둘 다 모기 때문에 비가연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폭발이 나지 않습니다. 진균 폭발의 폭발 효율은 블레비보다는 더욱더 작습니다. 블레비는 나오는 족족 폭발로 이어지지만은 진균 폭발은 흩어지는 게 꽤 많습니다. 자, 블레비는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파열과 파괴와 그다음에 뒤따라서 오는 파이어볼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블레비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있네요. 탱크 또는 용기 내에 용기 속에 액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발생 아닙니다. 너무 많은 발생하지 않고요. 오히려 2분의 1에서 4분의 3 정도가 있을 때 많이 발생하더라. 근데 너무 많으면은 빈 공간, 즉 기체로 존재하는 공간이 좁아서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는 밑에 있는 액체 가연물들, 액체 상태에 있는 액상 부분들이 열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잘 발생하지 않죠. 자,
나머지 2번에서 4번 설명드려야 되나요? 예, 탱크가 파열되기 전까지는 증기폭발과 같은 물리적 폭발 맞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증기폭발이죠. 파열과 파괴에 의한 피해, 증기폭발보다는 파이어볼에는 복사율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고요. 외벽을 단열 조치하고요. 내부에는 예, 열 전도가 큰 것으로 해서 열을 다 분산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37번이요. 증기운 폭발은 증기 비중이 클수록 잘 발생하는 이유가 증기운을 형성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증기운 폭발은 외부로 나와서 증기운을 형성해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증기운이 큰 경우 그리고 온도가 낮은 경우. 온도가 낮은 경우면은 아무래도 온도가 높은 경우보다는 나왔을 때 이제 운동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집니다. 바글바글 모여 있죠. 증기운 폭발은 가스 방출점보다 먼 지점에서 점화되게 되면 그만큼 증기운의 사이즈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자, 분진 폭발은 밀도가 작고 부유성이 클수록 잘 발생한다. 그렇죠? 여기는 부유성 같은 경우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성질이었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분진 폭발은 구상보다는 침상, 편편상. 여기서 제일 큰 것은 누구예요? 여기는 편편상이 가장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침상, 구상이 제일 작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으로 있는 답을 적자면은 구상에서부터 해서 평편상으로 폭발성이 감소한다. 오히려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예. 자, 다음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겠네요. 38번 발생 원인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물리적과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분류해라 이렇게 있고요. 역시 촉매 폭발 같은 경우는 화학, 분해라는 글자 자체가 화학, 보일러 폭발, 물리적 폭발입니다. 그렇죠? 산화 폭발, 산소가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적 폭발. 예, 좋습니다. 자, 39번이요. 폭균과 폭경에 대한 설명 앞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죠? 폭균은 열 분자 확산, 난류 확산, 즉 외부의 어떤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고요. 폭경은 파장이 짧은 단일 압력파 맞습니다. 빵 하고 나가죠. 상당히 큰 파괴력을 갖습니다. 전파 속도가 음파보다 빠르면은 폭괭, 음파보다 느리면 폭연이 되죠. 예, 3번이 틀렸어요. 폭연은 폭경으로 전이될 수가 있지만은 폭경이 폭연으로 전이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40번은 자연 발화에 일으키는 원인이 해당하는 열, 그렇죠? 중압열 가능하고요. 발열됩니다. 근데 마찰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는 없죠. 그죠? 정전기로도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겠죠. 물론 마찰열은 기계적 점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전기 열 같은 경우는 전기적 점원이 되기도 하지만은 자연 발화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맞춰서 6회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7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